이어서 우리 지구의 소식을 들고 오시는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필리핀에서 막 도착하셨다는, 네. 내리자마자 오셨다는 소식이.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예. 지금 태국 군사 쿠데타 지금 60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8월 29일이면은 100일이 되는데, 예. 그래서 태국 쿠데타에 대해서 그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데, 원래는 태국이 전통적으로 다른 아시아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비상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태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태국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을 필리핀으로 초대를 해서 필리핀에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계속 계엄 상황이라서 필리핀으로 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도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상 최악의 격추라고 불러도 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이없을 정도로 믿기지 않죠. 그죠? 보면서도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런 일이죠. 말레이시아 항공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지금 7월 17일에 있었던 일이죠. 7월 17일 오후 5시 좀 넘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이름도 어려워요. 샤흐토르스트 상공에서 이 말레이시아 항공이 미사일에 격추돼서 추락을 했는데요. 민항기가. 네,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비행기였고, 원래는 5시 25분 정도면 러시아 영공에 이제 진입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여기가 이제 러시아 국경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 격추돼서 추락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109 정도 시신이 이미 발굴이 됐고요. 여객기 잔해가 반경 15km 지역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도 1만 미터 상공 이런 데서 지금 추락한 걸 테니까 15km 정도 잔해가 퍼져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그래서 시신 발굴은 지금 아직 100여 구 있지만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탑승객 283명 그리고 승무원 15명 모두 298명 탑승객 전원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98명이라 그 가운데서는 또 그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또 타고 있어서 이 관련 연구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국제 에이즈 학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제 에이즈 학회에 참석하려고 가던 이 전문가 100여 명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탑승객 중에는 이 국제 에이즈 학회 회장을 역임한 그 연구자 욥 랑게 씨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WHO 대변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에이즈 연구 자체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 누가 격추시켰느냐가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공방이 치열한데 일단은 좀 국제사회에서는 반군이 그랬다.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좀 반군의 반군에 의한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우크라이나 반군에서는 또 강력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군 측은 이제 말하자면 고도 10km 상공에서 날아가는 항공기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우리한테 그런 거 없다. 이게 이제 주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여기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그 항공에 없었고 또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방공 미사일 타격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반군이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도청 자료를 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작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분리주의 반군하고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도청 자료를 공개했는데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격추됐고 또 이제 민항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이런 대화들을 했다라는 우크라이나 자료를 반군이랑 러시아 했어요. 정보 장교 서로 이렇게 나눈 대화들. 잠깐만 여기서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다 하면은 이들의 이해가 어떻게 갈려지는지.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라고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분리 독립을 반대할 게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반군이라고 표현할 때는
친러시아 쪽이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분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계속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특히 이 도네츠크주 동부의 도네츠크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좀 거의 내전 상황에 가까운 그런 갈등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래서 러시아 측 이 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반군을 분리해라, 네, 분리해라. 네. 그래서 우리 쪽에 붙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른바 화력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거 반군 쪽이 네. 주장하는 게 우리는 그걸 쏠 능력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데 러시아가 사실 지원해 줄 정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자체도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목표물을 격추하려면 그 방공 미사일 또는 뭐 중단거리 고도 목표물을 뭐 요격할 수 있는 부크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특히 지금은 이제 부크 미사일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크 미사일은 우리는 뭐 그 지원한 적이 없다라는 게 러시아 입장이고 오히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그 인근에 네. 27대를 배치한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그 하고 있죠. 부분에 대한 팩트는 확인된 게 아직 없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주장만 엇갈리고 있고 확인된 게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반군 측에서는 정부군이 오히려 이제 좀 모략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선전이다. 나오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군이 설사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물이 실제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또는 민간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이를테면 레이더 네. 뭐 식별 시스템. 그렇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인 격추했을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14일, 16일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에 우크라이나 반군이 정부군의 화물 수송기 또는 뭐 전투기를 격추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렇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을 공격할 수순 네. 시점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습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다. 전투기냐 뭐 민간기냐 확인하지 않고 오인 사격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내전에 가까운 네. 그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격추 위험이 있다라는 걸 항공사들도 알고는 있었던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 3월부터 경로를 피해서 우회 운항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항공기들은 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당연히 다 그렇고. 우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항공은 왜 네.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회를 하게 되면 경로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보니까 뭐 11분 정도 지연된다고 해요. 운행 시간이. 이 루트를 안 지나가면. 네. 근데 그 11분이면은 편당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항공이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그 여객기 실종 사건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못 찾고 있죠. 네. 네. 그런 가운데에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저가 항공사들 그리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은 그 몇백만 원 늘어나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위험을 경로를 감수하고 그렇죠. 돈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연방항공청 등에서 주장한 게 실제로 미사일 그 요격 범위가 10km를 넘어가면 좀 안전할 거다 해서 네. 10km 이내로는 운항하지 마라라고 했고 실제로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도 10km 이상으로 고도를 운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인 격추. 그런데도 격추를 당한 거죠. 안타깝네요. 참. 일단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국제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어서요. 국제조사단의 조사를 통해서 좀 진상이 밝혀지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쪽이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세의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지구가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좀 그죠? 네. 저번에도 얘기 나눴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관련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나게 그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마를 보았다라는 네. 이름으로 사진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참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이게 제목이 보통 사진들이 스테로 시네마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스데롯 언덕이라고 이스라엘에 이제 스데롯 언덕이 있는데 가자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자 네.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렇죠. 지역.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측 영토이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자를 가져다 놓고 팝콘 먹으면서 가자지구 공습을 지켜보면서 즐기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영화 보듯이 즐긴다 해가지고 스테로 시네마다 이런 진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공습이 이루어지면 뭐 불꽃도 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딱 포착이 된 거예요. 네. 웃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지금 크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사진인데 그 덴마크 신문의 특파원이 찍은 사진, 그 사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발이 일어날 때 박수 치는 사람들 모습이고 또 뉴욕 타임스에서도 사진이 실렸는데 이 가자 공습을 구경하면서 팝콘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아하. 네, 웃으면서. 그 비극을 이렇게 스펙타클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비극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는 정말로 이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서 그 사람 이것이 어떤 피해를 낳고 있는지. 지금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애기들 축구하다가 해변가에서 네. 죽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이제 제대로 된 그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즐긴다라는 건데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2009년에도 이 사진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09년에도 똑같이 스테롯 언덕에서 공습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모습이 목격이 됐었죠. 똑같은 장면이군요. 전쟁을 네. 공연화 해가지고 그렇죠. 구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의 우위가 너무 차이를 나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일방적인 물론 갈등은 양측에 있지만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집트 국제사회 이집트를 네. 위시한 국제사회가 중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은 지난번에도 전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지난 15일에는 네. 그 휴전안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이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었어요. 잠깐. 이집트가 제안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래 합의하겠다라고 했는데 6시간 만에 전부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뭐 명분은 일단 하마스 측이 로켓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게 명분이긴 했는데 뭐 사실은 그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전할 생각이 없었다. 네,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실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결국은 휴전안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 딱히 뭐 유엔에서 어떤 결의안을 내놔도 지금 먹히지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양측을 다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네, 방문해서 뭐 일단 유엔 측에서는 결국 두 개 국가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독립 각각의 분리된 국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얼마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네. 시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사망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망자 지금 한 명. 한 명 나왔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그 아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군인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또 이스라엘 측에서 아군의 그 오인 포격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도 있어서 그 구체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측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의문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지금 두 나라가 조금이라도 좀 진전된 안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네,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였습니다.